저는 항상 과일을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들도 과일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자꾸 피곤하고 손발이 조금씩 붓는 것 같아요. 먹는 건 늘 똑같은데요. 60세가 지나면 신장은 예전처럼 버티지 못합니다. 음. 과일도요, 잘못 먹으면 신장을 빠르게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요, 과일을 제대로 고르고 먹는 시간만 바꿔둘 신장은 아직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뜨겁고 습한 여름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일 것입니다. 특히 수박이나 멜론, 포도 같은 과일을 보면 이건 물도 많고 몸에 좋으니까 신장에도 좋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선생님, 저는 밥은 줄이고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말 속에는 건강을 지키고 싶었던 진심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 믿음이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는 같은 과일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장은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고장나도 오래 참고 일합니다. 젊을 때는 밤새 수박 한 통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물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 필터일 때는 많은 양의 물도 잘 걸러내지만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사용한 필터는 점점 막히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거나 희석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처리 속도는 확실히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분이 90% 이상인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속으로 갑자기 거대한 물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신장은 그 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남은 수분은 몸 여기저기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조금 붓고 얼굴이 무거워지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감당하지 못한 수분이 폐와 심장 주변으로 몰렸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저는 응급실에서 그 다음 단계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과일을 더 찾게 되고 갈증을 물 대신 과일로 해결하려 합니다. 수박 한 접시, 멜론 몇 조각이 하루의 물 섭취를 대신한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과일 속 수분은 물처럼 천천히 흡수되지 않고 당과 함께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혈당과 칼륨, 수분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신장은 3배, 4배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7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여름만 되면 멜론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 멜론은 귀한 과일이고 몸에 좋잖아요. 하루에 작은 멜론 반 통을 드시며 물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고 몸에는 물이 과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멜론이 신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과일을 전부 끊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과일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나이와 신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섭취 방법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과일 속 칼륨입니다. 칼륨은 젊은 사람에게는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을 돕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륨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응급실에서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조금만 알았어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을 간식처럼 한 번에 많이 드십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시원하니까 몇 조각 더 손이 갑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 번에 몰려오는 부담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물, 당, 칼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작은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반대로 양을 줄이고 시간을 나누면 신장은 그 파도를 훨씬 부드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잘못 먹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작은 배려에도 바로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신장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어떤 과일이 특히 신장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신장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은 무엇인지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가 있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과일을 보는 눈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신장을 조용히 힘들게 만드는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몸에 좋은 과일의 대표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료실과 병실에서 직접 본 현실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멜론입니다. 여름철에 선물로도 많이 오고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과일이지요. 문제는 멜론 한 조각에 들어있는 칼륨과 당, 그리고 수분의 조합입니다. 멜론은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혈액 속에 남아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수분까지 많아 신장은 짧은 시간 안에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멜론을 자주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발목 부종이나 밤에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변비에 좋고 기운을 보충해준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씩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칼륨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이 풍부합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 바나나를 먹으면 서서히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항산화 성분이 많고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당 함량이 높고 껍질째 먹는 경우가 많아 소화에 많은 혈액을 끌어옵니다. 이때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 신장은 상대적으로 산소와 혈류를 덜 받게 됩니다. 신장이 이미 약한 분들에게는 이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송이를 한 번에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이유로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감귤류에는 산과 당이 동시에 많습니다. 공복에 드시거나 약을 드신 직후에 먹으면 위와 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귤류 섭취 시 시간 간격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수박을 먹는 순간 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에 물이 고이고 특히 밤에 누우면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드시고 나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다면 단순한 더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과일이 모두 두려워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피하라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양을 줄이고 시간을 나누고 조합을 바꾸면 신장을 해치지 않고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도 비교적 완만합니다. 다만 반드시 껍질을 깨끗이 씻고 한 번에 반 개 정도로 양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신장과 위에 모두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는 배입니다. 배 역시 수분은 있지만 칼륨이 과하지 않고 천천히 씹어 먹으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차갑게 드시기보다는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소량으로도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당과 칼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한 줌 정도를 요구르트가 아닌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섞어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부드럽고 수분이 있지만 양만 조절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단, 통조림 복숭아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당분과 나트륨이 추가되어 신장에 이중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자두입니다. 자두는 장 운동을 돕고 소량 섭취 시 신장에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역시 과식은 금물입니다. 2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 총량을 나누십시오. 물 대신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고 약이나 유제품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이 4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신장은 아주 성실한 직원과 같습니다. 일을 줄여주면 묵묵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일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먹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검사 결과로 확인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일을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과일을 드십니다. 공복에 속이 편할 것 같고 가볍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신장과 위장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밤새 공복 상태가 이어진 후에는 위와 장이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과일 속에 산과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그 결과 신장은 상대적으로 혈류를 덜 받게 되고 여과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아침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신 후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먹는 양입니다. 과일은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양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수분과 당, 칼륨이 동시에 들어오는 과일은 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신장은 큰 파도를 한꺼번에 맞는 셈입니다. 반대로 같은 양이라도 2번, 3번으로 나누면 작은 파도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1개를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반 개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신장에는 훨씬 덜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씹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웃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일을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면 소화기관은 그 덩어리를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혈액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신장으로 가는 혈류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천천히 충분히 씹으면 입안에서 이미 소화가 시작되어 위와 장의 부담이 줄고 신장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과일 한 조각을 최소한 30번은 씹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는 과일과 다른 음식의 조합입니다. 특히 과일과 우유, 요거트,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과일의 산과 유제품의 단백질이 만나면 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은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지쳐있는 신장에게는 또 하나의 짐을 얻는 셈입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물과 함께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과의 간격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검사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은 몇 년 동안 신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고 본인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 사과와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과일의 종류를 바꾸기보다는 먹는 시간과 조합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 과일을 중단하고 사과는 점심 후에 반 개만 단독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바나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신장 수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고 어르신은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큰 치료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습관만 바꿨을 뿐입니다. 신장은 이렇게 작은 변화에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는 사소한 습관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과일은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그럼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먹는 게 안전한가? 완전히 끊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크게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과일은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가? 언제쯤이면 과일을 더 조심해야 하는 상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얼마나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특별한 신장질환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과일 섭취는 조금 부족한 듯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한 종류의 과일을 소량, 예를 들어 사과 반 개나 배 몇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2가지, 3가지 과일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당과 칼륨, 수분의 종류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이면 어느 순간 신장은 그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거의 끊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저는 검사 수치보다 먼저 나타나는 생활 속 신호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3번 이상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의 여과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목이나 종아리가 저녁이 되면 유난히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몸에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잘 붓거나 이유 없이 숨이 짧아졌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과일 섭취량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좋아진다라는 말을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과도한 수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과일로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은 특히 위험합니다. 물은 천천히 흡수되지만 과일은 당과 함께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갈증이 날 때는 과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땀을 통한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땀이 나는 것 같아도 몸속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 착각 때문에 과일 섭취가 늘어나고 그 결과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며 느낀 점은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확신입니다. 이건 건강식이니까 괜찮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다라는 생각이 변화의 시기를 늦춥니다. 하지만 몸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에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신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일을 하루의 중심 식사가 아닌 보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 주식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 소량으로 즐기십시오. 둘째, 과일을 먹은 날은 다른 당 섭취를 줄이십시오. 과일도 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셋째, 과일을 먹고 나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그날 밤 소변 횟수, 다음 날의 부기, 몸의 무거움은 신장이 보내는 솔직한 피드백입니다. 신장은 아주 정직합니다. 무리하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크지 않고 조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 수치보다 먼저 몸의 변화를 믿으세요. 수치는 병원에서만 알 수 있지만 몸의 감각은 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나는 과일을 좀 줄여야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인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조정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일 접시의 양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옮기고 조합을 바꾸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장을 실제로 도와주는 하루의 흐름, 즉 과일을 포함한 하루 식사와 생활 리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설명해온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루의 흐름 속에서 신장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과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하나하나만 따로 보려고 하지만 신장은 하루 전체의 리듬에 반응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신장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서서히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일이 아닙니다. 잠에서 막 깬 몸은 아직 밤의 리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몇 모금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이것은 신장을 깨우는 신호이지 부담을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과일이나 주스를 드시는데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되 과일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조금 단백질을 적당히 드신 후에야 몸의 소화 시스템이 안정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이 시점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사과 반 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은 신장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을 시작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의 시간은 과일을 선택하기에 비교적 좋은 구간입니다. 이때는 이미 소화기관이 충분히 깨어있고 활동량도 있어 신장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덜 힘들어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도 양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일을 먹었다면 그날의 다른 간식은 자연스럽게 줄이셔야 합니다. 신장은 하루 총량을 기억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합을 보고 반응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이 되면 신장의 여과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때 과일의 수분과 당이 들어오면 밤새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밤중 소변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원래 밤에 자주 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저녁 이후에 음식 선택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박이나 배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 시간에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일뿐 아니라 하루의 물 섭취 방식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많이보다 잘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갈증이 심할 때도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과일로 갈증을 해결하려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행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음식과 음료입니다. 차가운 것은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주지만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여과 능력은 더 떨어집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기보다는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씹지 않고 마시면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당과 수분이 순식간에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신장은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믹서기에 갈아 만든 과일 주스는 신장에게는 거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저는 신장이 약한 분들께 과일 주스를 권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반드시 씹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같은 과일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바나나, 매일 멜론, 매일 포도처럼 특정 과일을 고정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반복되는 부담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과일을 드신다면 종류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은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매일 과일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이틀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숨을 돌립니다. 이 말에 놀라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과일 섭취를 격일로 조절한 뒤 검사 수치가 안정되는 사례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활이 너무 까다로워지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몸의 반응을 보고 조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일을 먹고 밤에 소변을 덜 봤다면 그 선택은 옳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불편함이 늘었다면 다음 날은 쉬어주면 됩니다. 신장은 이렇게 대화하듯 관리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루의 흐름은 특별한 약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서와 양, 그리고 타이밍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는 신장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편안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꼭 마음에 남겨두셔야 할 핵심과 제가 어르신들께 늘 드리는 마지막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내용을 모두 외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도록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늘 강조하는 마음가짐과 핵심만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선택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오늘 먹은 과일 한 조각, 오늘 밤의 소변 횟수, 아침에 느껴지는 몸의 가벼움이나 무거움, 이 모든 것이 신장이 보내는 솔직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검사 수치만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수치가 아직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신장은 수치가 나빠지기 훨씬 전부터 생활 속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발목이 붓는 것, 이유 없는 피로, 숨이 예전보다 짧아진 느낌. 이런 변화는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과일과 같은 음식 습관은 이런 신호를 키우기도 하고 반대로 잠재우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과일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처럼 매일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줄일 수도 있고 쉬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과일을 먹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신장은 그런 날에 회복의 여유를 얻습니다. 이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식탁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잘하는 것보다 덜 망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더하는 것보다 신장을 힘들게 하던 습관 하나를 멈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과일을 줄이는 것, 과일을 갈아 마시지 않는 것, 공복 과일을 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겁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심시키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신장은 생각보다 오래 성실하게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투석실에서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조금 더 일찍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